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을 진행해볼 강태공 파트너입니다. 자, 지난 한 주 굉장히 힘들었다면 힘든 장이고요. 좋았다면 좋은 장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오늘 같은 날에도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란과 미국의 종전에 대한 최종 접근, 합의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조만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강한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해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 속 내가 가진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문자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받는 방법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은 02-3772-0269, 02-3772 0269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문자는 샵 3772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 가격 아니면 이제 또 비중 이런 것들과 함께 사연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또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문자든 전화든 상담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1시간 동안 또 종목 상담 깊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이번 한 주 먼저 특징주를 먼저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참 다양한 소재들이 많았어요.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왔었고요. 반도체 섹터들도 굉장히 많은 반등도 나와줬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꼽자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코칩이라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칩 같은 경우는 최근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이런 기업들이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역시나 이제 MLCC 테마로 편입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 코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이 토요일 방송 시작한 지 이제 2주 됐죠. 그래서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저를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코칩은 당시에도 제가 3월 4일 이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MLCC 테마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런 구간대에서 박스권을 잡아드렸고 정확하게 제가 평단을 박스권의 중심 17,000원에 잡고 대응하라.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최소를 34,000원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전형적인 목표가 지금 2배 터치가 나와 있는 자리예요. 2배 터치가 나와 있는 자리고 현재 중요한 건 아직 삼성전기라든지 사마콘덴서 이런 테마를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을 봤을 때 MLCC 테마들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MLCC 테마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코칩 같은 경우도 현재 어찌 보면은 신고가 패턴으로 지금 강한 이 신고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신고가에서 저항을 한번 맞고 빠지는 구간이긴 하지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25,000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42,000원, 52,000원 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됐던 게 IST라는 기업이에요. 사실상 IST가 이 막판에 그러니까 3일 정도 해가지고 막판에는 지금 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이 나왔고 다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IST 사실 IST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이 IST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강태공의 주식 투자 고민 해결사 딱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히든 종목 중에 하나죠. 히든 종목 중에 하나고요. 지금 보다시피 현재 뭐하고 있다. IST 같은 경우도 현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틀 만에 단 2거래일 만에 한 35%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단 이틀 만에 35%라고 하면 굉장히 양호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 굉장히 안 좋았던 건데 여러분들이 IST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 매수수도 이틀 뒤에 350만 원. 굉장히 나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목표 가격을 18,000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8,000원까지는 들고 가셔도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코칩도 그렇고요. IST도 그렇고요. 뭐 했다? 제가 방송 이후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을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이런 종목들, 제가 사실상 퀄리스타스, 반도체, CG트로닉스 다양한 종목들 시간 얘기하고 있지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중에 2배 이상 올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종목 상담 이후에 뭐 종목을 정리했더니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도 테마별로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 매수를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하단에 또 이제 QR코드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QR코드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이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또 올라간다고 하면 정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장주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라이브 방송, 이 QR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이어지는 라이브, 온라인 무료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분명 다시 저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바라보는 시장은 2026년 코스닥 최소 3,000닥을 바라봅니다. 3,000닥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코스닥이 지금 3배 정도. 그러면 대략 코스닥에 상장되는 종목들이 적게는 6배, 많게는 10배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종목을 찍었을 때 상한가 갈 수 있는지, 찍상 강태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찍으면 상한가 갈 수 있는 매매 기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디서 이 하단에 QR코드를 촬영만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저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공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 지금 SOS랩 종목 상담하고 싶거든요. 네네,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비중 20%고요. 네. 그 20%에 17,950원이요. 17,950원. 사실 SOS랩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문제가 될 거는 없는데 시장의 네. 분위기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현대차 관련 이런 이슈들도 많이 나와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SOS랩 같은 경우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는 라이더 센서 이런 쪽으로서의 이런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테마 이런 쪽도 엮이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기업 중에 하나고 중요한 네. 거는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이슈를 받고 최근에 LG그룹이 움직이면서 로봇 관련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시장이 무너지면서 조금은 저항을 받는 부분에 있다라고도 또 생각을 해보고 있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당장 이제 젠순왕 CEO가 또 다음 달 이제 방한한다고 하잖아요. 6월 달에. 네. 그럼 이때 네. 지금 그것 때문에 LG가 또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LG 그룹들이. 여기서 또 네. 나오는 게 이제 논의가 나올 게 피지컬 AI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럼 피지컬 AI 관련되는 섹터들이 다시 움직인다. 그럼 이제 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는 반사익 수지 또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좋지 않았고요. 그제도 좋지 않았지만 이 MLCC 테마라고 하죠. MLCC 테마라고 네. 해서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그 외에 다양한 MLCC 관련 섹터들이 움직였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SOS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전기에다가 이런 또 MLCC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반사익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네. 보니까 모멘텀은 너무 좋거든요. 모멘텀은 네. 너무 좋은데 지금 사실 여기서 이 돌파가 나왔어야 될 자리에서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은 돌파가 나왔어야 될 자리에서 SOS랩이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보면 알겠지만 SOS랩이 5월 14일쯤부터 조정이 나왔어요.
네. 그 메소에스랩 같은 경우 코스닥 기업이죠. 그럼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코스닥을 보면은 딱 5월 한 14일쯤부터죠. 12일 딱 13, 14 이때쯤부터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SOS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현재 코스닥의 흐름상 지금 조정이 주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보다시피 현재 지켜낼 구간대는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은 걱정될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12,000원대를 좀 이탈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조금 이제 걱정할 부분이다 생각하지만 현재 보면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 삼각수렴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보다시피 지금 삼각수렴대를 지금 이제 완전히 끝내는 자리에요. 그래서 다음 달, 이제 6월 달이 시작됐을 때 이 15,000원 위로 어떻게 돌파느냐에 따라서 다시 22,009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네. 그러면은 그럼 조금 보유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거 정리 안 하는 게 낫다 봐요. 이거 개인적으로 12,000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네. 모멘텀이 일단 당장 다음 달에 피지컬 AI 이제 젠스당 CEO 방한과 함께 모멘텀이 있을 거고요. MLCC가 네. 본격적으로 테마를 받기 시작하면은 지금 사실상 MLCC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오르는 거는 MLCC를 만드는 생산하는 기업들이 오르는 거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급등했을 때는 이 MLCC에 있어서 검사 장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정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런 이 테마주들이 이제 또 수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SOS랩이 받을 수 있는 반사익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월이 기대되는데 지금 월봉상 차트도 봤을 때 당장 다음 달에 15,000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요. 현대차 매수 네. 가격이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 예, 매수 가격은 59만 원에 비중 15%고요. 네네네. 예, 매도 1차 매도 가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청자님은 수익 중이기도 하고 뭐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중요한 게 네네. 아니라 지금 이제 매도 가격이 궁금하다는 거죠. 네, 1차 매도 가격이 궁금하고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또 뭐 젠슨 왕이 또 뭐 방한한다 그러고 이래서 또 로봇주도 괜찮은 것 같고 이래서 저는 이게 장기간으로 좀 길게 갖고 가고 싶거든요. 그죠, 그죠. 그 사실 네. 길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도 이해되고 길게 가져갈 수 있으면 길게 가져가는 게 좋죠. 사실 현대차라는 네네. 것도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량주들 지금 패턴이 다 비슷한데 SK하이닉스도 지금 이 순간적인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와서 더 날아갔어요. 일단 차트로 본다고 하면은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보다시피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이 강한 저항대가 대략적으로 한 20만 원대였어요. 한 20만 원대. 그러니까 이 네. 강한 저항대를 뚫어버리니까 지금 한 10배는 더 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네. 현대차가 그렇게 10배나 무조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현대차가 지금 역사적으로 뚫지 못했던 30만 원대라는 고점대를 뚫지 못했던 자리를 뚫어냈어요. 그리고 이 뚫어냈던 모멘텀이 사실은 이제 시청자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뭐 기대했던 뭐 어떤 차량보다는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러니까 네. 그만큼 로봇에 대한 기대는 크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좋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 가져가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늘 이 장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는 건데 일단 보면은 월봉상에 이런 추세가 연결이 돼요. 보이시죠? 추세가 일단 네네.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과거 저항이 한 65만 원 정도예요. 65만 원. 그럼 이게 지금 월봉상 삼각수렴대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65만 원 아래로만 안 들어오면은 그냥 강한 이 신고가 패턴을 연결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청자님한테 늘 얘기하는 게 어디서 매도하느냐. 최고점 매도자는 주가를 롤링하는 외국인이나 기관도 최고점에서 매도 못해요. 사실 정말 최고점 매도는 운이 좋은 사람이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는 어렵겠지만 신고가 패턴에서 보통 우리가 목표가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65만 원 정도를 일단 우리가 저항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 65만 원, 이 신고가 패턴이 직전의 고점 저항에서 보수적으로 한 50% 정도 더 보는 겁니다.
만약 50% 정도 더 본다라고 하면은 이 65만 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지금 딱 한 100만 원 정도가 거의 이제 현대차의 다음 목표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92만 원 정도부터는 강한 저항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예. 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100만 원을 강하게 뚫어냈을 때는 거기서 2배 정도 더 봤을 때는 이제 한 12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럼 사실 100만 원과 120만 원이 엄청나게 큰 차이는 또 안 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한 뭐 95만 원 정도부터는 좀 매도 포지션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잔량을 좀 욕심내야지 너무 이거 계속 신고가에 팔려고 했을 때는 또 테마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최근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됐다가 갑자기 또 2차 전지로 갔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닥도 한번 이제 활성화 정책, 최근에 뭐 이제 국민성장 펀드 같은 것도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퓨리오사 AI 이런 쪽, 피지컬 AI가 아니죠. MPU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퓨리오사 AI에 투자를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거 보면서 테마가 또 어디로 순간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욕심을 내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95만 원 정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게요. 예, 저도 항상 매도할 때 그 네.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조금 밑에서 매도를 하거든요. 네네네. 하는데 저도 현대차를 100만 원까지 봤어요. 네네네. 봤는데 이 100만 지금 95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매도를 하면 그 100만 원을 지나면 그러면 뭐 120만 원까지는 또 문이 열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통 2배까지는 또 그러니까 50%가 최소로 네. 보는 거고 2배를 보게 됐을 때 130만 원까지 열려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95만 원에 반텀 매도하고 120만 원까지 갈 수 있겠나요? 네, 그렇게 한번 노려보시고, 대신에 중요한 거는 무조건 목표 가격이란 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표 가격 네네.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울대를 꿈꾼다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서울대를 가지 못해 목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이게 또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된 것 같다, 이게 더 빠지는 것 같다면은 그때는 다시 익절가를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주시든지 익절도 대응을 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으실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이제 궁금하실까요? CIS요. CIS요. 예, 매수 네. 가격은 얼마 하시죠? 15,000원요. 15,000원. 15,000원 비중은 어느 정도 오시고요? 20%입니다. 20%. 일단 CIS도 사실 지금 그래요. 이게 지금 뭐 말 안 해도 CIS 같은 경우도 삼성 SDI의 모멘텀을 많이 받아주는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섹터의 또 하나 종목이잖아요. 그 CIS 예, 예.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사실 얘도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예요. 전고체 관련돼 있는 테마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CIS가 최근에도 사실 급반등할 수 있었던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원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띄우고 나니까 이거를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하면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또 부각받으면서 2차 전지주들이 또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때 조금 같이 움직였던 거고, 지금은 사실 2차 전지 섹터들이 다 올라간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저항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이 조정받는다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CIS 예, 같은 예.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떠냐, 지금 과거에 이제 고점대, 그러니까 전형적인 과거의 고점대 저항대를 터치하고 조정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한번 해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뭐 악재가 있어서 조정을 준다보다는 과거의 고점에서 이제 물량을 소화해주면서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럼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추세가 어떻게 돼 달라요. 지금 일단 다음 달에 보면은 자, 현재 일단 다음 달이 중요한 게 뭐냐? 자, 보통 이런 걸 꺼버리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표현을 해요. 보이시죠? 예, 예, 예. 그래서 일단 다음 달에 정말 이쁜 건 14,000원 위로를 뚫어냈을 때, 만약에 14,000원을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 수렴대를 돌파를 해버리는 자리가 돼요. 다음 달이면은.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노려본다고 했을 때, 아까 앞에 시청자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17,500원 정도가 지금 과거 저항 정도라 보시면 좋아요. 그럼 이 구간에서 네. 50% 정도를 찝으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50% 정도 찍으면 대략적으로 26,000원, 한 25,000원 정도를 보수적으로 목표가 잡으시면 딱 좋은 자리라 말씀드릴게요. 2만, 예?
25,000원 정도요. 아, 그렇게 높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 돌파가 나왔을 때 시청자님이 원하는 목표가인데 지금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예. 25,000원이라 해도 그렇게 사실 높은 스윙률은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청자님이 예. 근데 그거는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고점을 높이는 자리가 될지 보면은 이렇게 고점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19,000원을 뚫어냈을 때 25,000원까지 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아, 다시 예. 반등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서 이거 15,000원을 못 뚫어낸다 싶으면은 조정도 생각은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저 2차 전지가 좋다고 계산했는데 계속 내리고 이렇네요. 그 원래 2차 전지는 예, 사실 좋죠. 이런 느낌 보시면 좋아요.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반도체 이거는 제가 주식을 이제 16년 하면서 매년 했던 얘기예요. 이게 2020년도, 17년도 반도체는 절대 버리면 안 되고 계속 쌓아놔야 되는 게 미래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의 이 모든 이 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게 다 기계화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느냐? 중국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하고 있는 이 뉴럴링크에 대한 이런 것들, 그 뉴럴링크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예. 이 뇌에 칩을 이제 이식해가지고 사람이 영원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사람이 이 뇌를 이식해가지고 계속 칩을 이식해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몸,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런 것도 결국 로봇이 되겠죠. 결국에 사실 미래 모든 거는 이 2차 전지가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완벽하게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자율주행 기술이 조금은 부족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을 완벽하게 구동하기 위해서는 순간 출력이라든지 전력을 감당해주기에는 지금 내연기관 차량이 딸린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쳐줄 배터리도 필요한 거고 앞으로의 2차 전지는 미래를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건 없어요. 다만 뭐다? 우리가 반도체도 실적이 눈앞에 나오고 가서 결국 더 갔던 것처럼 2차 전지는 기대감으로 이미 2023년도에 올랐어요. 그럼 이제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눈의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겠죠. 그게 아직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예. 그러면 좀 단기로 봐야 됩니까? 2차 전지는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청자님이 장기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장기로 보셔도 괜찮아요. 진짜 2차 전지는 장기로 뭐 1년, 2년을 봐야 되는 거지 2차 전지를 오늘 샀는데 당장 다음 달에 100% 수익. 이거는 사실 과거 2차 전지 테마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2차 전지만 갔고 지금은 로봇도 가고 MLCC도 가고 지금 시장에 다양한 테마, 뭐 양자 컴퓨터라는 테마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일동제약이요. 일동제약이요. 자, 일동제약 이제 그 매수 가격이랑 비중도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25,000원 10%인데요. 네네네. 그 일동제약이 근데 네. 예. 일동제약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뭐 자회사 흡수합병을 떠나서 이게 지금 이때 급등 나온 게 제가 알기로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그거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당뇨도 있는 것 같은데, 당뇨요. 아, 당뇨 치료제. 지금 거기에 대한 뭐 6월 8일부터 승인 그런 기대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아, 근데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고 하면 일동제약이 사실 이 당시에 올랐던 거는 그 최근 비만 치료제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 당뇨 치료제 관련돼 있는 부분 이거는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일동제약을 또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승인이 난다 이거에 대한 기대는 까지는 제가 자세히 몰라요. 혹시 시청자님이 알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6일부터 9일까지 그 당뇨회 있어갖고, 학회. 당뇨 학회요. 예, 학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학회를 예. 얘기하는 거면은 사실 지금 일단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려야 되는데 아직 올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빠지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전형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테마가 이 당시에 올라갔던 게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되면서 먹는 비만 치료제가 너무 핫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보면은 지금 먹는 비만 치료제 핫해요. 근데 시장에서 과거처럼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가 지금 주목받고 있지는 못해요.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나온다 보시면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현재 사실 시청자님이 들어간 자리는 나쁘지 않은 자리에 들어갔다 생각해요. 아마 들어가신 자리가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4월 달 이쯤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신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네. 건 어쨌든 이 일동제약이 여기서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뇨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비만 치료제로 올라갔던 만큼 그 악성 매물이 나오는 게 너무 큰 거고, 일단 지금 자리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무너지긴 했지만 현재 비중이 10%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나쁘지가 않은 게 뭐냐. 지금 보면은 2023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이 당시의 고점, 지금의 고점을 비만 치료제로 뚫어내긴 했지만 다시 지켜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켜내는 게 이제 아까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이 당뇨 치료제 쪽으로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일동제약이 이 당시에도 그런 모멘텀으로 제가 올라왔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은 추가적으로 안 무너지면 기대해볼 만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시청자님 얘기했던 것처럼 9일부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아마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가 매수 물량이 들어올 거고, 아마 지금 25,000원 정도, 아마 사실 이 구간이 분할 매수 구간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매해서 좀 평단 좀 낮춰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학회 이후에 이제 없던 모멘텀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보내줘야죠. 이게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학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갔다가 이 모멘텀이 안 나왔을 때는 시청자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와야 될 수도 있겠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외국인은 지금 매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을 늘 얘기를 해드려요.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아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은 뭐 뉴스 나오면은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1조를 매수했다, 2조를 매수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더 갈 거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외국인 수급을 보면 왜 안 되느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미 이 당시부터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지분이 55%였습니다. 55%. 지금 자리로 치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 외국인 지분 당시 6배는 올랐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당시보다 지분 가치가 700조 원이 증가했어요. 즉 이미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에서 700조 원이 수익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2조든 3조든 사주면서 개인을 달라붙여놓고 여기 수익이었던 걸 팔아도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막말로 100조를 지금 사줘놓고 여기서 삼성전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래 정지가 된다. 그럼에도 이미 외국인은 700조를 다 털었다라고 하면은 100조를 날려도 600조가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고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게 그런 이유고요. 일동제약도 지금 한번 봐야겠지만 뭐 예를 든다고 일단 보기는 볼게요. 그래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봤을 때, 자 보면은 자 외국인이 여기도 보이죠. 지금 외국인이 매수하는데요라고 하지만 외국인이 이 당시에 이미 매수 비중이 5%였어요. 5%였던 비중이 이미 보유 중이었던 게 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4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10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요. 지금 40조가 시세차 이미 수익인 거고요. 지금 조금씩 사들이면서 10조를 사들이고 나머지 여기서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도 이 10조가 영원히 돼도 외국인들이 20조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자꾸 뭐 떨어질 때 산다, 고점에서 산다 이런 거는 저점 대비 외국인이 과연 얼마를 벌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알겠어요. 다음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 미래에셋증권 가지고 있고요. 네네네. 네, 78,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다음 달에 스페이스X 상장이 있긴 한데 네네네. 지금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어서
혹시 그 목표 주가나 아니면 어느 정도 많이 빠졌을 때 손절을 좀 해야 될지 조금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래에셋증권이 사실 이번 주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사실 미래에셋증권뿐만 아니라 스페이스 X 관련되어 있는 이 기업들이 다 빠지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스페이스 X가 상장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있어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분 가치로 인해서 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스페이스 X 때문에 지분 가치가 있을 거다. 스페이스 X 반사의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 X 관련 수혜주를 사요. 왜? 그만큼 스페이스 X가 크다라는 거겠죠. 앞으로 바라보는 맞아요. 전망도 너무 좋고. 그러면 사실상 많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스페이스 X가 상장됐다. 그러면은 내가 스페이스 X에 투자하고 싶으면요.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하는 거지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장 이후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근데 이게 늘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제가 종목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도 뭐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장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 주가를 굉장히 많이 띄우고 결국에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거고 이 IPO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찌 보면 이제 모멘텀이 소멸되는 과정을 생각은 해요. 다만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6월 12일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이 구간은 안전한 구간이라고 표현은 해요. 다만 지금 현재 보다시피 이게 여기서 박스를 만들고 있죠. 근데 사실 고점에서 박스가 늘 위험한 게 뭐냐고 하면요. 치고 가면 다행인데 이 과거에도 비싼 게 국일제지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이 고점에서 박스를 만드는 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물량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점에서 지금 롤링하는 거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현재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이 53,000원대를 못 지키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을 하겠다고 하면은 53,000원대를 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시청자님이 미래에셋 증권으로 뭐 이거 한 15만 원 보고 싶어요. 이건 사실상 뭐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불가능하지 않나 좀 생각은 해보고 있고 왜? 지금 미래에셋 증권이 시청자님이 집에서 2배를 목표로 보잖아요. 나는 욕심 없이 2배를 보는 거야지만 미래에셋 증권은 지금 6,000원짜리가 8만 원까지 갔어요. 지금 12배, 13배가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2배가 더 오르면요. 그냥 20배, 30배가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이 20배, 30배 오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을 때는 좀 적당히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또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상담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 상담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만한 주식은 무엇인가, 종목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 분명히 말씀드린 QR코드를 또 촬영하시면 여러분들이 위한 종목도 준비해놨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2차 전지, 아직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 10배가 됐든 20배가 됐든 그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2차 전지 과거 테마 수혜 받으면은 에코프로라든지 상승하고 보셨죠? 그런 2차 전지에 있어서 전혀 오르지 못했던 테마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면 잠시 후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볼 강의는 바로 이제 2차 전지에 저는 새로운 대장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주가 돌아올 거 생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외국인의 수급을 보지 말라 했지만 그런 거는 뭐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보지 말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밀고 있는 자리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3배 정도가 확대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이고 왜 이런 대장주가 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분명한 거에서 이런 종목을 소개받았을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느냐?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게 어떤 종목이 있었느냐? 자, 아까 있다시피 코칩. 이런 게도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밴드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단에 QR코드 나오고 있을 거거든요. QR코드가 나오고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밴드에 입장하시면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왜 이 가격은 얼마가 되고 매가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오늘도 2차 전지 내가 한번 정말 제대로 매매해보고 싶어요. 제대로 내가 너무 지금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수익을 못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 힘들어하신 분들 이 하단에 QR코드 촬영만 하시면은 오늘 과연 또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확인하실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방송을 이어서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코스피를 팔고 있다고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사실상 리스크입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자꾸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지금 누가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만 올리고 개미가 개인들이 자꾸 해서 매수해서 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면서 외국인이 도망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봤더니 외국인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무엇 하고 있었느냐? 바로 이제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개인이 최근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게 뭐예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왜? 과거 2차 전지가 지금 3전 닉스를 이제 개인들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포모거든요. 포모 현상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 이 2차 전지 역시도 뭡니까? 과거 개인들이 굉장히 포모로 많이 매수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그나마 조금 반등이 좀 나온다 싶으니까 이 포모에 있던 사람들이 나 3년 동안 고생 굉장히 많이 했어 하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는 정말로 좋아요. 2차 전지를 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수급입니다. 수급. 굉장히 아름다운 수급이죠. 개인은 팔고 뭐 한다? 외국인은 매수하고. 우리가 늘 주식에서 얘기하는 거, 개인이 과연 돈을 버느냐. 개인은 돈 못 벌어요. 사실 제가 본 관점에서 개인들은 거의 다 돈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사고. 굉장히 앞으로 2차 전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현재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수를 하면 하는 거지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또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LG 그룹주가 급등해서 급등한 게 아니라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금요일자 장중에 좀 한 거에서 종가상은 좀 차트가 다를 수 있긴 합니다. 장중에 자료를 좀 준비해서.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도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전지주들이 좋을 거예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얘기했지만 왜 새로운 대장주, 새로운 바닥주를 봐야 되느냐?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이 급등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이 LG솔루션이 급등했던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누가? 지금 2조 4천억에 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새로운 수주 계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LG솔루션이 급등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딱 하나죠. 왜 에코프로는 급등 안 할까요? 왜 LNF는 왜 급등 안 할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CIS 이런 기업들이 왜 급등 안 할까요? 이제 팩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떤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양극재, 리튬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뭐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에서는 원래도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뭐 했습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올라갔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뉴스를 뜯어보면은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지금 뭐 판매에 따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DT 에너지라는 기업과 2조 4천억에 대한 이런 배터리 공급하기로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왜 공급을 하느냐를 이해하셔야 돼요. 물론 이 데이터 센터에 뭐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에 들어가는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 급증하면서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다른 거고 지금 이 실질적인 에너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보면은 지금 이제 DT 에너지와 계약을 했는데요. 이 오라클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비롯해 모두 8개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전력망 사업,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필수로 집어넣는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를 왜 집어넣겠다.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지만 데이터 센터 전력 부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의 이 사용 용도가 뭐였어요? 그냥 말 그대로 쉬워요. ESS, 말 그대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저장, 언제든 저장했다가 필요로 할 때 나눠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ESS였고요.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력 부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의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2차 전지 섹터들의 흐름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왜 안 올라가요 했을 때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의 문제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는 기존에는 굉장히 과거에는 렉당 이제 전력 밀도도 굉장히 낮았고요.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많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평균 서버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굉장히 낮았던 게 지금 몇 백씩 증가해요. 지금 평균 전력도 2배, 막 3배씩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렉당도 봐도 지금 지금 최근 2010년대 이때 대비해서는 이미 10배가 20배가 증가했고요.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미래 2030년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몇 배가 증가하느냐? 또 2~3배가 더 증가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 말이냐?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게 왜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느냐? 현재 시장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너무 간단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주거니 받거니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그전에는 문자 메시지 전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고 사실 그렇게 데이터 센터가 이런 걸 잡아먹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너무 간단하죠? 계속해서 AI가 고성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는 뭐 하고 있어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CPU가 뜨는 게 뭐예요? GPU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 근데 GPU만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CPU까지 더 많이 늘려버리니까 더 연산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고성능 연산이 증가해버리니까 뭐한다? 전력 부하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가속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전력 부하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연산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서버를 늘려버리죠. 당연히 전력 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트래픽 아까 얘기했죠.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문자 전송이라든지 사실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정말 많이 해봐야 문자 전송, 그다음에 카카오톡 이 정도뿐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폭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냉각도 지금 이 발열이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웃겨요. 발열이 증가하기 때문에 냉각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냉각에 사용되는 전력도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 모든 거의 핵심은 전력 부하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향후 10년 동안은 전력 수요가 최대 5배는 증가가 예상된다는 게 시장이 바라보는 문제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전력 부하를 잡지 못했을 때는 앞으로 시장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GPU가 아무리 좋아도 CPU가 아무리 좋아도 이 성능을 실제로 다 발휘할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의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고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그래서요. 과거에는 그냥 진짜 순수 이 신재생에너지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지산지소라고 하죠.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하자.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태양이 안 떴을 때는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들어 놔봐야 저녁에는 뭘로 쓸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에는 저장하기 위한 오로지 저장의 용도로 필요했던 게 뭐다? 에너지 저장 장치였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요한 게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죠. 뭐도 합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필요할 때 분출해준다. 그것처럼 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기존의 이메일이라든지 웹 서비스 이런 것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출력이 몰려봐야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뭐 그 출력 몰려봐야 티도 안 나고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24시간 돌아가죠. 영상 생성하고 AI 요청하고 지금 누가 언제 뭐를 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언제 뭐를 쓸지 모르는데 이 순간적인 전력의 이 튀는 걸 이걸 잡아내지 못했을 때는 뭐가 된다? 만약에 전력 중단돼서 이게 잠시 0.1초만 멈춰도 수천억 원이나 수조 원의 규모의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리스크가. 그래서 시장을 지금 뭘 얘기하느냐?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이제 언제든지 순간적인 피크 타임에 저장했다가 튀는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잡아주고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넣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죠. 2차 전지의 사용에 대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요가 미래와 과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인식, 에너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ESS 왜 에코프로가 안 갔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갔기 때문에 가야 된다가 아니라 이 기존에는 전력 부족 현상으로서 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필요도가 높아졌다고 하면 이제는 전력 부하를 걱정해야 되는 현상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완전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2차 전지 테마주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뭐가 또 떠오르느냐? 삼성전기, MLCC. 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렉당 이제 이런 것들, 서버당 이게 증가한다, 전력 부하가. 근데 이제는 이게 뭐로 넘어가느냐? 칩으로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애초에 제가 늘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해결할 수는 없다. 애초에 칩에서 나오는 발열 자체를 잡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데이터 센터 전체 서버 한 대를 보고서 이거를 잡아내느냐. 못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MLCC도 같이 뜨는 거예요. MLCC가.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그래서 이제는 뭐냐. 앞으로 같이 뜰 수 있는 거는 이 MLCC를 통해서 뭐를 잡아줘요? MLCC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칩 내부에서 이제 전력 부하를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ESS를 통해서 뭐 한다?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서버 내에서 전력 부하를 잡아주는. 그래서 사실 이제 2차 전지와 MLCC는 이 전력 부하를 잡는다는 거에서 함께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삼성전기도 얘기한 게 뭡니까? 이 MLCC의 핵심 인프라, 전력 인프라, 에너지 저장 장치와 AI 서버 및 가속기, GPU 가속기와 함께 이런 GPU와 고도에 따른 MLCC 함께 갈 거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 바라보는 모멘텀에서 2차 전지를 이제 볼 때는 MLCC를 함께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삼성전기를 쉽게 보지 말라는 게 이런 이유예요. 지금 MLCC는 이제 시작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MLCC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에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슈됐을 때 함께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MLCC 이꼴 ESS 이런 거 에너지 저장 장치 다 보시면 좋고,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이런 종목이에요. 보면은 굉장히 차트가 바닥이잖아요. 오늘 전형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 플러스 어떤 기업 저장 장치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제 MLCC에 대한 테마를 다 가지고 가는 기업입니다. 이제는 이걸 봐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했던 왜 2차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수주 모멘텀이 있고 움직였는데 에코프로, BM이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목적이 바뀌었으니까.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테마도 변해야겠죠.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 있고 비중도 외국인이 3배나 늘렸다고요. 이런 종목은 사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느냐. 영상 하단에 QR코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TV 방송이 끝나고 잠시 후 온라인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거예요. 실질적인 QR코드를 촬영하셔서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보다시피 빠르게만 보여드릴게요. 뭐 하고 있다. 지금 최근에 분명히 한캔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급등 나오는 거 보이죠?
자, 시트로닉스 소개시켜드리고 급등 나왔어요. 퀄리타스 반도체 급등 나왔어요. 민테크 급등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영상 하단 QR코드 촬영하셔가지고 잠시 후 여러분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어지는 라이브 방송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십시오.